5와 4분의 1에서 빼기 2와 4분의 3을 방법 2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분수 5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3학년 2학기 분수에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5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려면 먼저 분모 4만큼 5번이 있었고 거기다 한 조각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모 4만큼 5조각이 있다는 것은 20조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조각을 더 더하면 4분의 21이 됩니다. 빼기 2와 4분의 3을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분모 4만큼 2번 있었고 3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분의 11이겠죠. 21에서 11을 빼면 4분의 10이 됩니다. 가분수를 답으로 쓸 수는 없죠. 가분수는 반드시 대분수로 바꾸어서 답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2가 됩니다. 7과 6분의 1에서 빼기 1과 6분의 5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분수인 7과 6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분모 6만큼 7번 있었죠. 그리고 한 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분의 43이 되고요. 빼기 1과 6분의 5는 분모 6조각이 한 번 있었고 5조각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6분의 11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43에서 6분의 11을 빼면 6분의 32가 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반드시 바꿔 답을 적어야 합니다. 5와 6분의 2가 됩니다. 다음 6과 8분의 2에서 빼기 2와 8분의 7입니다. 분모 8조각이 6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8분의 50이 되고요. 2와 8분의 7은 분모 8조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6조각에서 7조각을 마저 더하면 8분의 23이 됩니다. 자,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50조각에서 23조각을 빼면 27조각이 되죠. 이것을 대분수로 고칩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도 3학년 2학기 분수에서 배웠습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27 나누기 8을 하면은 8분의 8을 3번 뺄 수 있죠. 그게 자연수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3조각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가 분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3과 8분의 3이 됩니다. 4와 12분의 5에서 빼기 3과 12분의 8은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야겠죠. 4와 12분의 5는 12가 4번 있고 그 다음에 5조각이 더 있다는 뜻이죠. 3과 12분의 8은 12가 3번 있고 8조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12분의 53이 되고 빼기 12분의 44가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9가 되는 것이죠. 진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으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6과 15분의 7에서 빼기 4와 15분의 8입니다. 6과 15분의 7은 분모 15만큼 6번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7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4와 15분의 8은 분모 15만큼 4번이 있었고 8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15분의 97이 되고 15분의 68이 됩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고 분자끼리 빼기 하면 되겠죠. 15분의 29.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어 답을 적어야 합니다. 1가 15분의 14입니다. 9와 14분의 8 빼기 1가 14분의 9입니다. 그러면 분모 14만큼 9번 있었고, 즉 14에다 9를 곱해야겠죠. 거기다가 8조각이 더 있습니다. 1가 14분의 9는 분모 14만큼 한 번 있었고, 9조각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가분수로 바꾸어 보면 14분의 134 빼기 14분의 23 14분의 분자끼리 빼면 111이 되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답을 적어야겠죠. 그럼 111 나누기 14면 몫이 7이 나옵니다. 몫이 자연수로 갑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나머지가 13입니다. 나머지가 분자로 가는 것이죠. 6가 11분의 4 빼기 3가 11분의 5. 자, 11이 6번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4조각이 더 있습니다. 3가 11분의 5는 분모 11조각이 3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5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바꾸면 11분의 70이 되고 11분의 38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끼리 빼기 하면 11분의 32가 됩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32 나누기 11 하면 몫이 2이고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10입니다. 그래서 2와 11분의 10이 됩니다. 7가 16분의 3을 가분수로 고쳐야겠죠. 분모 16이 7번 있었다는 뜻이죠. 2와 16분의 7을 가분수로 고쳐야겠죠. 분모 16이 2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16분의 115 빼기 16분의 39는 16분의 76이 됩니다.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답을 적어야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76 나누기 16 하면은 몫이 4가 됩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2가 분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4와 16분의 12가 됩니다. 7가 19분의 7 빼기 4와 19분의 8.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야겠죠. 분모 19가 7번 있습니다. 그리고 7조각이 더 있다는 뜻이죠. 4와 19분의 8, 분모 19가 4번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8조각이 더 있습니다. 그럼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19분의 140 빼기 19분의 84. 자,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분자끼리 빼는 거죠. 그러면 19분의 56이 됩니다.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답을 적습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 56 나누기 19 하면 몫이 2입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18이 나옵니다. 나머지가 바로 분자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2와 19분의 18입니다. 7가 13분의 3 빼기 5와 13분의 8.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분모 13이 7번 있었다는 뜻이죠. 5와 13분의 8, 분모 13이 5번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8조각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13분의 94 빼기
13분의 73은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끼리 빼기 하겠죠. 21이 됩니다.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21 나누기 13 하면 몫이 1이고 분모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이 나오죠. 나머지가 분자로 갑니다. 다음 6가 22분의 8 빼기 1가 22분의 11. 6가 22분의 8은 분모 22가 6번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8조각이 더 있습니다. 1가 22분의 11은 분모 22가 한 번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22분의 140 빼기 22분의 33은 22분의 107이 됩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야겠죠? 107 나누기 22 하면 몫이 4이고요.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는 19가 됩니다. 다음 4와 23분의 7 빼기 3과 23분의 9. 자, 대분수 4와 23분의 7을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23이 4번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7조각이 더 있습니다. 23이 3번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9조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바꾸면 23분의 99 빼기 23분의 78는 빼기하면 분모는 23 그리고 분자는 21이 됩니다. 진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으로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의 뺄셈을 공부하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유형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인 분수의 뺄셈은 앞에 분자에서 뒤에 분자를 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분수의 뺄셈은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분자에서 뒤에 분자를 빼려고 할 때 앞의 수가 자연수이면 뺄 수 있는 조각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만큼 가져와서 분수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분수의 뺄셈에서 문제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문제를 풀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또 그 형식에 맞추어서 풀어주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학년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분수 연산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많은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연산은 수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힘들지 않은 연산을 응원합니다.